스테이라는 개념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손님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작은 땅의 평수에 안락한 느낌으로 독채를 만들어내는 게 스테이의 묘미죠. 약간 심리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각적 효과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동선을 많이 꼬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반갑습니다.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막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랜딩 기획하고 있는 거 있죠. 이번 연도 중순인가 그때쯤에 우리 기획을 하겠다 공표를 하고 건축주들을 모집해서 브랜딩 기획하고 있는 현장인데, 진행 사항을 또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브랜딩 2기 A 현장이라고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서가 어떤 디자인이 이 건물에 어울릴 것이다 라는 것을 팀원들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 있죠. 뭐 조경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전문가들이랑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획하고,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하고, 일단 메스의 형태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나 디자인을 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본다면, 최초에 제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토목설계사무소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 측량을 하고, 물론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지적 측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측량 신청을 조금 해달라고 하고, 측량을 하러 이제 현장에 방문하고 나면 그때 우리 토목설계사 소장님이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성과도를 받고 그 성과도에 의거해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도면화 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 그 A 현장 같은 경우에는 측량이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조금 늦어가지고 측량이 나오기 전에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아마 이런 형태로 아마 땅이 빠질 것이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지적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출력해서 뽑아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지적 측량을 하고 공사를 해야만 정확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 시일이 자꾸 뒤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거 빨리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먼저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조금 한 1m 정도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옮기면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좀 변형을 했다. 일단 우리 클라이언트하고는 다음 주인가요? 제가 미팅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차 대면 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대로 시공이 바로 되겠다라고는 확정은 못 합니다. 미팅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이럴 수 있죠. 이대로 해줘 그냥. 이거 딱 좋다. 이대로 해줘. 프로젝트 우리 X 현장도 1차 미팅 갔는데 이대로 합시다 해서 그게 완전 픽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1차 미팅을 하고 정해지면 픽스가 돼버리고,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부족하다 하면은 저희가 손을 좀 더 보게 되죠. 그럼 2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가게 되고 4차로 가게 되는, 그래서 1차 시안을 잡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당연히 처음 우리가 디자인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오래 기다리셨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이쁘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1차에서 마무리가 돼버리면 확 줄어버리고 시간이 바로 허가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허가를 넣을 때는 또 우리가 시공사기 때문에 허가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협의된 대로, 디자인된 대로 허가를 넣어 주십시오 하고 협력 설계사무소에 디자인 파일을 넘깁니다. 기본적으로 도면은 저희가 다 치고 넘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해서 설계 도면을 완성한 다음에 넘겨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건축사무소에서 위임받아서 이건 법규에 어긋난다, 좁다, 넓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해서 허가를 접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게 되면 건축 허가가 나고, 그 다음 착공 신고를 하면 착공 허가가 나요. 그럼 착공 허가가 나면 우리가 도면 그린 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진행이 다 되면 준공 접수를 하죠. 그럼 준공 허가가 나게 되고 사용 승인 허가가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허가서를 들고 기타 서류들 다 취합해서 등기소에 건축주가 찾아가겠죠. 그러면은 등기를 하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됩니다. 주소가 발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용 인가가 나게 되고 영업 허가를 받게 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서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1차 미팅 하기 전에 우리가 디자인 뽑아 놓은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디자인 설명하기 전에 그게 앞서가지고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이 다 알다시피 정보 공유의 채널이죠. 좋은 취지로 파일도 공유하고, 또는 시청자들 중에서는 난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는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런 도면도 쉽게 넘겨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대부분이 다 좋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께서 댓글을 써 올린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원체 낙천적이고 뭐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무짝끼고 그러면 내 생각과 지 생각이 다른데 무짝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속상한 댓글을 보고, 사실 그 댓글 내에 대댓글을 달려고 했었는데 댓글에 대댓글을 단다는 거는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제일 좋은 거는 만나서 대화하면은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글로 봤을 땐 싸울 일이라 할지라도 얼굴 보고 얘기하면 싸울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글로 적는다면 서로 불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 적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만날 수는 없으니 영상으로 조금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 물론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한 가지 단어 때문에 제가 좀 속이 많이 상했는데, 실력에 비해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실력에 비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속이 상하긴 하더라. 그래서 속으로는 실력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좀 자극제가 되긴 했어요. 다만 이제 건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비판도 해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업 공간이나 상업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입방아에 많이 올라야 되는데, 입방아에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공감대 형성이 탁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작가가 또는 건축가가 이런 의도에서 이걸 만들었을 거야, 저래서 만들었을 거야 라는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생기면서 그 건물들이 유명세를 탄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러면서 이제 건축 문화가 발전을 해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푸라기 집이었잖아요. 초가집에 대해서 누가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사로 다가오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뭐 건물을 짓고 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방아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건물이 유명해지고, 나도 한번 보러 갈래, 너도 한번 보러 가자, 나도 가자, 너도 가자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건물이 되어가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 자체가 공부를 하자는 것도 있지만 건축 산업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채널에 많다 보니까 박준혁이는 이 건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면 이 영상을 본 일반인들은 그 건물에 가서 저 말이 그 말이구나, 또는 다른 건물에 가서 박준혁이는 아마 이래 생각했을 거야, 저래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조금 일반인들 눈에 맞추어서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린다 이거죠. 일반인들 누구나 이 건축에 대한 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평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는 이런 느낌이 나, 저거는 저런 느낌이 나, 이거는 좋아, 이건 싫어 라는 어떤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의견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고급 건물이나 좋은 건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나 설계사들도 눈치 보이잖아요. 이게 쟤는 잘 짓는데 우리는 못 짓는다면 눈치 보이니까 조금 의도를 담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 우리 안도 선생님 건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조적으로는 이랬다, 램프의 길이에 대해 설명을 했고 기타 등등. 왜냐면 저 안도 선생님 건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일본에 가서도 많이 보고, 1월달 되면 또 갈 거예요. 안도 선생님 건물 다 못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자들만 그 건물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기술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일반인들도 4.5m 이상 간격일 때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기둥이 없을까? 어떤 구조로 이걸 만들었지? 하는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제 꿈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건축 명장 되기, 그리고 건축가 되기 이라는 꿈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겠어요.
그분도 이제 석사 과정에 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학식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의 건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딩 A 현장에 대한 디자인 설명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특별한 사항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항. 이게 두 필지예요. 두 개의 필지를 묶어서 이제 한 필지로 만드는 건데 하필해서 여기가 저수지란 말이에요. 저수지. 저수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한다? 제방이 있어야 되죠. 제방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 제방이. 이렇게 물을 가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류라 그러죠. 지류. 이게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우리 땅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측량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땅을 못 쓴다. 우리의 땅을 한 이 정도 땅을 못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네이버 찍어서 보면 이게 지류가 흐르고 있죠. 지류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땅을 못 쓸 것이다. 라고 보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m 정도 차이가 있더라. 1m 정도.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건물이 약간 이렇게 조금 가 있었다 라고 보면 돼요. 이 건물이 약간 옆으로 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조금만 이렇게 옮기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제방이 있고 지류가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못 쓰거든요. 69번지 거진 반을 갖다가 말이야 이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넘기고 우리는 이렇게 건축을 계획을 했어요. 여기가 카페예요. 여기가 카페. 여기가 주차장. 그리고 이 길이 스테이. 이 길이 스테이예요. 스테이. 그래서 여기 주차를 하고 동선을 봤을 때 여기가 A동이고 여기가 B동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대나무가 이렇게 쭉 자리를 하고 있을 거고 여기도 대나무가 쭉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뷰는 이쪽 뷰를 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의 뷰, 전망 뷰. 여기 밑에 이렇게 논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보다 사실 약간 이쪽 방향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카페에 또 시선이 노출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옹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건물 옹벽과 조형 옹벽이 같이 있죠. 길게 이렇게 또 있고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끊어서 있고 이 건너서 있고. 제 건물 특징이 옹벽이 많죠. 스테이라는 개념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손님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작은 땅의 평수에 안락한 느낌으로 독채를 만들어내는 게 스테이의 묘미죠. 아니면 풀빌라잖아. 이게 독채 풀빌라가 되는 거니까 스테이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락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길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나 약간 심리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각적 효과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동선을 많이 꼬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차 내려서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입구는 제가 항상 가리니까 입구를 가려야 또 들어가는 모습과 안에 생활하는 모습이 조금 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옹벽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옹벽들의 높낮이도 제가 막 조절을 했어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 낮고 이렇게 좀 섞어서 건물의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께 전송한 3D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면이 이거예요. 3D 상으로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카페예요. 카페고 A동이고 B동입니다. 동선은 이렇게 와서 차를 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으로 잡아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페 손님들은 여기 앞쪽에 차를 대고 이렇게 돌아서 걸어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걸어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 여기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수공간을 두면서 이 정원 공간도 활용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앞에 정원도 저희가 좀 잘 가꾸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옆에 있으면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옹벽이 시선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스테이 보이지도 않고 스테이에서 카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옹벽들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공간의 어떤 조형물로서 역할을 좀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자녀가 늦둥이에요. 늦둥이라서 아기를 너무 사랑하세요. 늦둥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랑 많은 시간을 조금 할애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클라이언트는 일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가지고, 이게 아무리 주인이라도 일을 안 한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번씩 방문은 할 거잖아요. 방문했을 때 늦둥이랑 아기랑 재밌게 놀아라고 공간을 또 따로 빼둔 거예요. 왜냐면 손님들만 놀 수 있고 본인은 놀 수 없는 공간이라면 이 집에 대한 정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자녀들하고도 쉽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특징이 이렇게 라운드가 있죠. 이렇게 햇빛이 요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이 스판과 이 스판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앞전 컨텐츠 안도 선생님 건물 얘기하면서 스판이 기니까 처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수 구조나 다른 구조를 통해 가지고 큰 비용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우리가 가진 한정적인 그 비용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가림막 역할도 하는 벽을 길게 세우고 라운드를 따는 대신에 그 기둥에 이 라운드의 반원이 걸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브에 대한 문제는 없고, 또 조형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운데 구멍을 뻥 크게 뚫어 놓기 때문에 닫혀 있는 것보다 무게는 조금 더 가볍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힘을 잘 받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옹벽의 높이를 다 조절을 했어요. 이게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한 개의 옹벽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 개의 옹벽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옹벽이 요쯤에 있어요. 라운드 옹벽이 이렇게 또 들어서죠. 본 건물, 펜션동의 건물 그 끝부분이 이렇게 조금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출되는 부분에서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대나무들이 이렇게 묻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물 밸런스를 최대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 카페동 건물 정중앙에는 나무가 하나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는 이불로 좀 비워놨어요. 여기는 너무 꽉 막혀 있으면 이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옹벽에 가려 있으면 햇빛 자체를 이 나무가 못 보잖아요. 햇빛 자체를 못 보게 되는데, 이게 나무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딱 받으면 거기에 대한 그림자가 이 뒤에 옹벽에 맺힐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 나무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밤에는 여기 조명을 이렇게 쏴주면 밖에서도 불이 켜져 있구나 꺼져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경할 때 나무 밑에서 조명을 확 치잖아요. 근데 영업을 안 하면 그 조명을 킬 필요가 없잖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표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카페, 여기는 스테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램프를 좀 레벨을 줘가지고 살짝 올라갈 수 있게끔 했어요. 약간 위에서 조금 관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올라가는 램프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건물 속으로 약간 내려가는 느낌.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집을 내려간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왜냐면 안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형성을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던 정원입니다. 정원. 여기 수공간이 있고요. 수공간 쪽에서 이 카페를 바라본 공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옹벽이, 낮은 옹벽이 까지 오고, 그 전면에 있던 옹벽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길이 되겠죠. 밑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도로까지.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옹벽을 이까지 뺀 이유는 내부에서, 카페 내부에서 시선 분산하는 게 싫어서 옹벽 뒤에 조경을 좀 따로 또 해뒀어요. 뒤에는 진짜 삭막하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뷰를 조금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있네. 올라오게 돼 있죠. 여기 쭉 올라오게 돼 있고, 여기 뒤에는 우리가 따로 조경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구멍 뚫어놨다 했는데 있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네요. 지금 사진상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슬라브를 이 옹벽이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요. 이 공간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멍이 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가 A동, 여기가 B동이고 여기가 A동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B동이든지 여기가 A동이든지 여기가 B동이네. 이거 A동이고. 그럼 여기서 보인단 말이지. A동 들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나무로 이렇게 가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울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옹벽이 이런 옹벽이 있는데 이쪽을 쫙 뚫어서 다른 옹벽을 하나 더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수공간이랑 스테이랑 가르는 그 벽에도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뒀다라는 거예요. 이 옹벽은 이렇게 빠지는데 위에는 크죠. 그래서 여기는 헛 공간 오픈을 해뒀다. 사실 조금은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가 이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이 저는 조금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 포인트로 잡아두고 이 벽에다가는 로고를 넣을지 A동, B동 조그맣게 요만한큼 이렇게 넣을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마무리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기술력을 통해가지고 또 기술이 나오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이 끝장난 아닙니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건물을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또 건물의 작품성은 난이도는 조금 나뉘게 되겠죠. 도면을 조금 상세하게 더 이쁘게 잘 쳐서 시공하는데 크게 무리 없게끔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고, 이대로 뭐 결정되면 이대로 공사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조금 수정이 있으면 또 2차 계획안을 작성해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브랜딩 B 현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내가 대충 계산으로 봤을 때 한 4, 5천 들어왔는지 벌써. 말해. 말씀드려요. 우리 거짓말이 없다. 지금 7천만. 야, 이씨! 뭐. 지금 오늘 촬영할 내용이 뭐냐면, 이 친구도 좀 있었으면 해서 내가 부른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들어갈 그 브랜딩기에 A 현장, 견적서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견적서 공개를 하는 날이고. 자, 안녕하십니까. 이차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애가 너무 가까이 가운데 있는 거 아이가 지금? 메인이 아니다 애가. 다. 자,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요 다마고치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야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다마고치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실 안에서 해야 되는 사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촬영이 끝났고, 실무, 그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촬영을 못했어요.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유튜버가 아니니까,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 얘 따라다니면서 얘 공사 졸졸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촬영할 수도 없고 해서 촬영 못했어요. 근데 끝났어요. 지금 제 일은 끝났습니다. 일 끝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공사할 동영상 때. 있나 혹시? 동영상 있나? 많지? 맞나? 동영상, 현장 아유, 그러면 좀 보내드릴게요. 동영상을 그러면 좀 짜집게 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좀 바보처럼 일을 하는지, 소처럼 일하는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 놓았다고 하니까 이 영상 앞이든 뒤든 좀 넣어가지고 해드리는 걸로 하고, 아니면은 다음번에 한번 날 잡고 하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박 대표가 얼마나 유능한지 꼭 내야 된다. 알겠지? 해야지. 꼭 내야 된다. 어떻게 집을 지게 해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이게 다. 어떻게 컨트롤 했는지. 그렇지. 어떻게 컨트롤하고. 지약을 얼마나 땡겼는지. 그런 것들. 아무쪼록 이 친구가 지금 끝났습니다. 제가 도와준 건 아무도 없어요. 지가 다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코골이 있죠. 이건 내가 들고 있었어. 이거 땡기면 이건 내가 들고 있었기, 키는 내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일은 다 했지만, 친구가 일은 다 했지만 아주 멋지게 일을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이거 하면서 좀 일하면서 좀 간단하게 솔직한 심정을. 야,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공사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지금 장사를 이제 시작한 지 벌써 그래도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블랙홀 같은 그 지능탄에서 뽑아 올려준 사람이 누구?
또 진짜 자기라고 이야기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공사를 끝까지 못 했을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멘탈 케어를 좀 많이 결국 이제 혼자 하는 거니까 이게 멘탈 케어 중요하거든. 굉장히 멘탈 케어 중요해. 이게 결국은 이 멘탈 싸움이거든. 네가 공사 끝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 거? 공사 끝나니까 난 굉장히 속이 너무 시원하고 일단 이제 공사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운영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고 뭐 소품들 있잖아. 소품들 깨먹는 것도 많고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와인잔 같은 것도 많이 깨시고 보면 중간중간에 소품들도 좀 많이 깨지는데 그것도 뭐 항상 그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는 공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멘탈 많이 좋아졌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지금 오픈한 지 한 달쯤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예약 현황이 어찌 됩니까? 4월 1일부터 저희가 가오픈이라기보다 이제 오픈을 시작해가지고 오픈 이벤트로 4월, 5월, 6월 해가지고 오픈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7월, 8월은 성수기 요금을 받고 9월부터 이제 정상 요금으로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해서 4월, 5월은 저희가 이제 온수 풀까지 무료 제공을 해드리고 6월 달부터는 온수 요금을 따로 받고 있거든요. 4월은 이제 저희가 오픈을 막 시작해가지고 제 사실은 오픈 전부터 이거를 좀 광고를 했었으면 더 4월도 좀 많이 찰 수가 있었는데 4월은 그래도 한 60%에서 70% 정도는 반영이 가동률. 나왔고 오케이. 5월은 지금 거의 한 95% 정도까지 가동률이 나왔고 거진 다 나갔네. 5월이 저희가 두 동이니까 방이 100킬로 치면은 5월 31일까지 보면 62개잖아. 62개인데 지금 빈방 3개밖에 안 남았다. 야, 씨. 2개에서. 니 인자한 표정 짓지 마라. 인자한 표정. 그러면 6월은 지금 60개잖아, 총.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6월이 지금 남은 게 한 6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6월이 안 됐기 때문에 보니까 4월달에 5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5월달에 6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6월달에 7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근데 지금 건데 6개밖에 안 남았네. 그렇지. 지금 그렇고 아직 7월은? 게다가 광고도 따로 아직 한 적이 없거든. 인스타 광고만. 굉장히 지금 건방져지네, 애가. 그렇게밖에 진행 안 했고 일단 워낙 이 사진이 좀 잘 나오고 하니까 좀 잘 감성적으로 잘 지어가지고 이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식물과 햇빛 그리고 갖가지 소품들이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고. 이 말을 지금 하라고 바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아니 그래 7월은 7월은 아직 뭐 그림 많이 차진 않았는데 그 휴가주 있잖아. 마지막 주랑 8월 첫째 주 그건 일단 다 나갔고 없고 7월 주말 다 나갔고 8월 주말도 지금 큰동, P동 큰동은 다 나갔고 가족룸은 다 나갔고 D동, 연인룸 이제 친구룸 이런 거는 지금 한 2-3개 정도씩 주말에 나가있는. 야 그러면 지금 뭐가 근데 이게 다 성금이잖아 예약을 하면. 그렇지. 카드 결제 페이지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네이버 예약을 등록해가지고 카드 결제랑 네이버 결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일단 단점이 피가 많다 이가 수수료도 그래도 제일 적은 편이야. 3% 정도밖에 안 돼. 3%인데 뭐 스테이폴리오나 뭐 야놀자나 여기 어때 등록한다? 날라가지. 예약 금액의 12%씩 빼간다. 10%에서 12%씩 빼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네. 그거다가 부가세 10% 내야 되지. 안 되지. 그럼 지금 보니까 내가 대충 계산으로 봤을 때 한 4-5천 들고 왔네 지금 벌써. 근데 말해야 돼. 말씀드리 우리 거짓말이 없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7천만 원. 야 이씨 뭐. 좀 넘게. 뭐 빠지고 하면 이제 뭐 한 6천만 원 돼. 얘가 영원으로 영원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들어간 게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가 대출 나오고 준공 치면서 이리저리 다 맨까지 친 게 3천만 원 플러스 된 상태에서 영업 스타트를 시켜줬다고요.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7천만 원이 들어왔대. 한 달의 수익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물론 8월 달까지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요 돈으로 조용히 봐라. 그래. 4, 5, 6월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땡겼다고. 그래서 봐라. 나 충격적이다. 그래서 7천만 원이 들어왔다면 7천만 원 바로 공사 시작하자마자 1억 벌고 시작하느니 1억 벌고 시작하는데 모음 좀 매년 뭐 안 하네 임마. 니가 아이가 내 끼가. 야 오픈하자마자 7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7천만 원에 수익률 한 60% 되지 있거든 내가 봤을 때. 만 70. 야 7, 8, 56 5,600만 원 벌었네. 뭐 하나 안 사주나? 우리 영상 돌려보면 나올 건데 잘 되면 뭐 하나 사줄게. 나올 건데
사줘야지가. 사온 거 아이가 오늘 올 때. 아 진짜 이거 한번 볼까? 요 계정 모자이크 처리 안 하죠?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걸로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구독자도 안 넣는데 니 거 늘겠나 씨.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구독자도 안 넣는데 니 구독자 늘겠나?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거 추가해서 메시지 좀 주세요. 내 인스타도 안 넣는다 임마. 뭔 소리고. 와. 이게 지금 예약 현황. 야 5월달 다 차붙네. 한 2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2개, 3개 선착순입니다. 예. 야니 구라 아이가? 구라치 보면 예약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되나? 아 맞네. 구라치 보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어우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자극을 하더라고. 아 이런 거 좋아하지. 아, 저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 아니 부인 이뻐.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디자인했는지. 시공면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뭐 디자인 잘해준 것 아, 같아. 시공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없잖아 있지. 네가 시공했나?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하지. 공중부양 이 정도면 빗자루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마법사 아들 콜이다. 요런 거 이제 요 추부. 아 추부. 추부를 이제 손님들이 주부. 추부를 손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길래 현장에 제가 비치를 했거든. 이번에. 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미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계정으로 아이지 그건 아이지 얘 얘기는 다음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아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일일 숙박을 하면서 그때는 박 대표가 예약을 해가지고 야 이 큰 그림 5월 20며칠 비 있더만은 그거 채우려고 지금 큰 그림 그래. 그건 아니고. 오케이 우리 지금 이 얘기할 게 아니고 자 지금 오늘 촬영할 내용이 뭐냐면 이 친구도 좀 있었으면 해서 내가 부른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들어갈 그 브랜딩 기획 A 현장. 앞전에 영상에도 밝혔듯이 다마고치가 가갖고 공사를 하거든. 영 모르면 시키지를 못해요. 근데 지그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보더라고요. 레벨이 많이 업됐습니다. 클래스 101에서도 그렇고 항상 내가 이게 함지 봐라니까 그럼 안다. 근데 혹독하게 고생해야 된다. 그러면 니기 된다. 그때 다마고치 옛날 영상 비교 좀 한번 해봐. 오야 그게 뭔데? 5월 31일, 오우. 5월 31일 되면 이제 만 1년째. 아 맞나? 그래. 이게 뭐지? 야 이거 뭔데?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 봐. 아주 근데 당시랑 얼굴 색깔을 비교해 보면 이게 아주 지금 건설 전문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좋은 조끼랑 샀습니다. 자, 아무쪼록 니랑 있어요. 잡담 많이 하는데 견적서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견적서 공개를 하는 날이고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이 위에 링크 타고 가보시면 디자인 나와 있고요. 견적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윤 부분이나 설계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용이 빠져 있고 실제 순수 공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견적서예요. 자, 스테이 신축공사 6억 9,127만 8,283원이 나왔네요. 우리가 브랜딩 기획할 때, 최초 계약할 때 기준 금액을 설정을 해요. 기준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건축공사 얼마, 인테리어 공사 얼마, 조경공사 얼마, 집기비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조금 나눠 놨는데 실제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야, 나 조경 좀 줄여줘. 벽을 조금 더 세울래. 아니면 평형대를 늘려줘. 조경을 빼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상 어느 정도는 제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 토탈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이 유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경공사는 6천만 원이나 뭐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잡아놨지만 조금 줄어들고 건축공사의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이게 조금씩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금액 변동은 없지만 최초에 생각했던 거와는 비용이 조금 다르게 쓰여졌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1번부터 20번 항목 중에 20번 항목은 토목 부분, 건축주 별도 추가 항목 이래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브랜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같이 현장 돌았잖아. 이 현장 갈 때마다 토목공사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했단 말이에요. 계량이 필요한 땅도 있었고 뭔가 옹벽을 너무 높게 세워야 되는 곳도 있었고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기준 금액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준을 잡을 수 있었던 것만 잡고 토목은 별도로 잡았어요.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논으로 사용되었던 현장이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이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밑에 땅하고 우리 땅하고의 단차가 한 3m 정도 나는데 제대로 된 벽이 아니고 한 80년대, 70년대에 쌓아 올린 돌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얹히한다?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땅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었다. 그리고 건축주님도 흔쾌히 오케이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기초 세우고 벽체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 상세 내역으로 보자면 가설공사는 얼추 니 가설공사 뭐 드노? 가설공사라고 하면 이제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이거 공부가 되겠네요. 이제 안에 나중에 요 슬랍을 치고 슬라브 이게 사포트 사포드 사포트가 원래 그 정식 명칭이 서포트더라고요. 서포트 서포트 해주는 거 받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설치하는 거죠. 가설공사는 사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할 것들, 컨테이너라든지 수도, 전기, 임시전기, 임시수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이라서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토목공사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건축 토목이 있고 그냥 실제 토목이 있어요. 항상 이게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배관과 기타, 수도 이런 것들은 건축 설비고, 자 건물 외에 돌아가는 이거는 5개 배수공사야. 근데 5개 배수공사를 토목에 넣거든. 만약에 건물을 안치기 위해서 집안이 약해서 뭐 새로운 옹벽을 세운다 땅에다가 이런 것들은 토목이야. 자 토공사 하면은 뭐 있노? 토공사 하면 이제 터파기부터 일단 우리가 시작을 했고 터를 파가지고 이제 토목 옹벽 이번에 들어가는 거 긴 거 그걸 하기 120m짜리 117m짜리 현장 공부 안 하나 69m 69m 나가다 지금 70m 70m짜리 톰을 싹 파가지고 장비 들어가서 싹 파가지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옹벽 기초를 안치고 옹벽 높이가 3m 정도 올라가거든. 그 3m 이제 철근 넣어갖고 오늘 지금 폼부 전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업 지시를 해놓고 타설은 언제요? 타설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지금 작업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언제인가요? 눈날이 나가지고 이 친구 이라는 거야. 연휴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잠겼는 거야. 그래 내가 그거 괜찮다. 눌리면은 물이 쓱 하고 다른데 수압 약한 데로 빠지게 돼 있다. 그리고 옹벽 뒤에 유공간 매설하고 레인보드 설치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빨리 진행해라 했는데 양사님 뭐라 했다고? 양사님이 물이 안 빠져서 죽겠다면서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우리 이제 현장에 이제 반장님이 물을 펌프 양수기 돌려고 계속 빼고 있는데도 한 1시간 빼면 10분 만에 물이 다시 방금 차분다. 답이 안 나온다. 그래 물길 돌릴 생각 왜 안 했노? 그래요. 다음날 현장을 딱 보고 물 나오는 데를 보고 제가 물을 다스렸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저 밑에 쪽으로 밑에 배수되는 쪽으로 나가쁘게 삽 들고 따라오겠어 해가지고 갔어요. 삽질을 좀 했네. 그렇지. 그게 삽질이라기다. 삽질. 삽질하니까 물이 이거 철근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끼 들어가가지고 삽질했네. 그래가지고 돌려서 삽질해가지고 물기를 절로 돌리니까 이제 쭉 돌린다. 물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 바짝 말랐거든 지금 보니까. 토공사 비용이 2,1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토공사 이건 건축 토공이고 5개 배수공사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사실상 터파기 이런 게 많아. 장기대가 거의 대부분이 나가요. 장비대 되면 뭐 파이프 들어가는 거 몇 개 안 되고. 노임 좀 하고. 정화조 비싸더라. 비쌉니다 정화조. 자 골조공사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60평이란 말이야. 총 3동이에요. 15평, 15평, 30평. 30평은 카페, 15평, 15평은 스테이인데 총 60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다 짓는 것과 나눠서 짓는 것과 차이는 아닙니다. 작년에 운전을 했더니 무조건 한 번에 다 짓는 게 싸게 치죠. 이유는? 예를 들어서 펌프카를 한 번 불러서 기초를 3개 치는 것과 기초 2개 치고 펌프카 한 번 부르면 펌프카는 부르는 게 일단 돈입니다. 그렇지. 한마디로 기초판에서 돈 차이가 많이 나. 기초판 내 물량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기초가 또 우리는 학교내에서 되게 튼튼한 기초를 만들고. 아이고 그 정도 깨알 공부를 안 해. 기초 듣게 막 이런 거 돈을 바꿔주고 제가 공부를 치면서 와 이래 많이 넣나 싶을 정도로 돈을 안 아낍니다 기초에. 많이 때리네. 기초를 한 번 치고 2층짜리, 3층짜리 건물 짓는 것과 지금 이거 같으면 기초를 3번 쳐야 되잖아. 30평, 15평, 15평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그렇죠. 이제 중간중간에 건축 공백이 또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내 스타일이 그렇다 얘가. 건축 공백이 너무 많다. 돈 많이 들고 만다 이리 하노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고집을 이어안 껐습니다. 맞아요. 그게 건축의 아름다움이다. 빛을 다스릴 수 있다 얘가. 니는 방금 물을 다스렸다 했다 얘가. 제우스가.
아 철근도 되게 돈이 떨어지지가 않아. 떨어졌다 좀 올랐다 이거 안아. 최근이 저희 빠당빠당 아까 인스타 계정에 있는 그 계정 주로 서로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갑자기 빠당빠당 할 때가 철근이 제일 비쌌습니다 당시에. 아 맞다. 아 그때 제일 비쌌. 고점대 샀습니다. 120. 꽉 물렸습니다. 고점대 사가지고. 와. 야 고점에 깡 물렸네. 그때 127만 원 줬어 돈다. 야 싸게 들고 오는 게 그렇다 이가. 아. 꽉 물리네.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건축은 타이밍입니다 진짜. 아이 단열재도 나는 무시무한다. 나는 이거 장난만한다. 장난만한다. 난 이게 원래 1, 2, 3번에 골조공사, 토공사 이렇게 빼잖아. 단열공사를 따로 빼려고 무시 못 하겠더라고. 돈이. 요즘에는 또 심재라 해가지고 실물 모형을 갖다가 테스트 해가지고 아무튼 가오는 게 있다고. 좀 네가 알기 힘든 건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단열재 값이 한 4-5배 돼버려. 우리 지금 현장에 단열재 값만 근 1억 들어간다. 9천 얼마 들어간다. 8,700이었나 9,200이었나 뭐 그리 들어간다. 자 그리고 조적공사 네 집에 했나? 했지, 아 화장실? 했지. 화장실도 들어가고. 조적공사 좀 있지. 여기는 근데 많이 없어. 타일공사. 네 타일공사 할 때 뭐 힘들었던 거 있나? 화장실이 2개인데 요거는 마감을 깔끔하게 잘 붙여놨는데 요거는 마감이 1이 돼가지고 요 마감면이 보이더라고. 그거 저 왜 저리 돼 있지?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뭐 타일 크기가 맞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다 변명입니다. 사실 다 변명이지. 다 변명이고 마찰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관리자가 얼마나 씹닥거리는지 맞습니다. 얼마나 옆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작업자는 무조건 지 편하게 하려고. 아니, 무조건이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 말 들어 나는. 맞죠. 좀 우리가 저렴하게 할기라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고용해 갔을 때는 무조건 이해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 느낀 점, 이걸 내가 뭐 다음번에 할 수 있겠다. 다음번에 할 때는 요걸 내가 요런 마감 부분부터 무조건 신경 써야 되고 특히나 이제 재료 분리되는 부분들 타일하고 뭐 장면이라든지 분리되는 부분들 많이 똑똑해졌네. 확실히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마감이 나중에 공사 끝나고 와서 이걸 인테리어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잡아집니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타일은 한번 붙여갖고 깨려면 깨면 이제 그 타일은 못 쓰거든.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재료 분리를 확실히. 재료 분리가 되는 그 자리에 높낮이와 마감선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건물의 그 어떤 깔끔함과 디테일이 살아난다. 자, 석공사, 바닥에 현무암 까는 거, 수장공사. 일단 이렇게 쭉 훑을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방수! 방수. 공사하시면서 물이 샌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일단 천장에서는 물이 한 방울도 샌 적이 없고 어. 바닥바닥 아까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실 부분에 다운이 돼가지고 우리가 소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 그 처음 골조공 사는 사람도 이거는 수영장인가 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벽하고 다운된 소파 그 바닥 요 맨 중간 밑에 부분에 물이 진짜 그 아까 목수 말대로 수영장처럼 진짜 박 대표한테 내가 친구야 뭐 됐다 뭐 됐다 진짜 물 샌다 이 건물실 물 새면 끝이라는데 끝났다 하고 전화해가지고 그 박 대표 뭐라던가요? 박 대표가 그거는 지금 건물 바닥하고 벽하고 그 뒷부분 혹시 핫백을 쳤나 핫백을 쳤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 의견도 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 세지. 그거 아니다 지금 그것서 오는 게 아니다.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위를 제가 살포 까봤습니다. 일단 미니 가지고 불러가지고 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깊이 파보이소 해가지고 장비 사장님한테 파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 야 방수를 3번은 시키더라고요 그 일을. 그 방수하는데 진짜 5일이 걸렸거든. 에나멜 구두처럼 진짜 이제 반짝거려가지고 여기서 물 들어가면 집 부산에 이 정도로 여기서 물 들어가면 진짜 방법이 없다. 이거는 하늘에서 짓지 말아 하는 정도다. 이게 물에 대한 거를 한번 겪고 나면 조금 자신감이 생겨. 이런 멘탈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박 대표가 진짜 뭐지 됐는데 그래 하지 말아 했잖아 했었으면 이제 끝났지. 맞지. 금속공사. 우리는 금속 난간은 따로 없었지 우리는. 난간도 없었는데 여기는 평철 난간이 있고 트렌치 있고 트렌치는 무조건 필히 있어야 되고 미장공사, 창호공사 여기 좀 많이 들어가도 비교적 도장공사, 마감공사, 샌딩 노출 마감, 설비공사
설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항상. 자, 전기공사, 조경, 짜라랑 집기류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별도 사항들이 있고요. 사실 견적서 드리는 거는 그냥 제 영상 보면 알다시피 견적서 내용은 사실 엄청 짧거든요. 앞에 막 얘기 많이 하고 견적서입니다 들어가서 보이소 하고 끝내는데 오늘 이 친구 와가지고 그래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했습니다. 더 했지만 좀 재밌게 잘 봐주시고 저는 이제 또 저기 북한 근처로 또 가야 돼. 이번 영상 이대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브랜딩 기획 2기 A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도 했고 건물도 이쁘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작품한 게 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디자인했던 것보다 마음에 든 거는 요번이 사실 좀 처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쁘네 라고 생각한 현장은 사실 좀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 또 공무 영상이 또 올라갔죠. 건설 공무 영상이 올라갔는데 제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공무인데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공무 업무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손이 부족해. 손이 부족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설계팀, 디자인팀, 뭐 공무팀, 재무팀, 뭐 법무팀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 공무가 중요하다. 왜냐면 설계팀 같은 경우에 설계만 하면 돼요. 설계만 잘하면 돼.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만 잘하면 돼요. 우리 CS팀 뭐 촬영 잘하고 고객 응대 잘하면 돼요. AS팀 AS 잘 보면 돼요. AS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AS는 있을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계절의 옷을 벗겨봐야 하자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팀은 또 돌아다니면서 AS 하면 돼요. 뭐 AS가 쉽다, 뭐 CS가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정해진 일이 있잖아요. 이게 설계팀도 그렇고 디자인팀도 그렇고 CS, AS, 재무팀도 마찬가지. 근데 대표란 자리는 당연히 정해진 일만 할 수가 없죠. 정해진 일이 없어요. 일단 대표는 다 해야 돼. 다 관여해야 되고 다 봐줘야 되고 더군다나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리기 때문에 제가 또 확인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이 그림 그린 대로 설계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설계를 잘 해서 빠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공무팀에 넘어가서 물량 산출도 하고 물량 산출하는데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뭐 기타 세금 같은 것도 재무이사가 있긴 하지만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대표는 대표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팀의 팀원들은 맡은 일이 명확하게 있긴 하지만 그것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것만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시스템이 없으면 직원 한 명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예요. 일은 지금 다 어느 정도 베이스 기반 다 된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정신을 잠시만 놓치면 딴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해요. 일단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잖아요. 대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리는 결정을 잘 못해. 왜냐면 부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과장에서 차장 그 미상부터는 딱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 이거 오늘 안에 무조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른 일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는 일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안 됩니다 했다가는 욕만 태백이 듣겠죠. 그래서 이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체계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씩 잡혀가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럼 또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 서류를 제출을 많이 하고 경영 가이드에 관련된 서류로 많이 제출을 하는데 아무튼 좀 귀하게 만들고 어렵게 힘들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다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런 서류가 실무 서류가 구할라 해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못 구했거든요. 저도 찾다가 포기하고 내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업무 매뉴얼은 안 보내줬지?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업무 매뉴얼은 지금 제가 그거는 사실 아낌없이 드린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힘들게 만든 서류라 가지고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서류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성급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 하는 거고 오늘은 브랜딩 기획 2기 A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도 했고 건물도 이쁘게 나왔습니다. 브랜딩 기획은 제가 사실 돈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작품을 하나 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던 브랜딩 기획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마음 놓고 작품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근데 건물 굉장히 이뻐요. 건물 만족합니다. 우리 발주자는 땡 잡았죠. 땡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남은 것도 안 남은 거지만 물론
뭐 아예 안 남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비용을 조금 더 써가면서 이윤을 조금 줄여서 벽들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추가금도 일부 들어갔긴 했어요. 여기 집안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집안 조성도 했어야 됐고 또 물이 많이 머금는 자리고 물 배수가 안 되는 자리라서 물 배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좀 들기는 했지만 서도 그거는 이제 실비 청구를 했고요. 그 외에 본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낌없이 썼어요. 사실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만족합니다, 저는. 다 만족은 할 수가 없어도 굉장히 이쁘게 나온 거는 맞아요. 오랜만에 작품한 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디자인했던 것보다 마음에 든 거는 요번이 사실 좀 처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쁘네 라고 생각한 현장은 사실 좀 처음입니다. 지금 준공 임박한 현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기 뭐 보천이라든지 저기 보은이라든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이쁠 거예요. 거기도 이쁠 건데 지금 나올 것들은 생각보다 다 잘 나온 현장들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했던 현장들은 물론 그 전에 했던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몇 군데씩 있어서 좀 아쉽긴 했었으나 나쁘진 않았던 건물이고 지금은 비용이 대신 좀 더 많이 들어갔죠. 기존보다는. 왜냐면 해야 될 건 해야 되더라고. 이게 좀 싸게 하려고 협의해서 빼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공종이 명확하게 저는 이제 생겼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종, 창호, 그리고 방수. 이 부분은 최대한 돈을 많이 들여야 돼. 싸게 해가지고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기입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건축 비용이 많이 비싸졌어요. 왜냐면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하자고 요청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은 올라가긴 했으나 그 부분이 개선되고 나니까 조금 더 이쁜 건물이 나오고 물에 대한 간섭을 좀 피하니까 좀 더 이쁜 건물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번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짜잘시리 볼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이건 서류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읽어드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자, 이 부분은 예산의 80%입니다. 이 금액 곱하기 80% 그냥 잡은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보통은. 그리고 이쪽 부분이 실제 실행 금액이에요. 3,300만 원인데 2,900만 원 들었어요. 가설공사 하는데. 토공사 하는 데는 2,700인데 3,300 더 들어갔어요. 쭉 내려 철구 콘크리트 1억 9,700짜리인데 2억 2천 잡았어. 2,400이나 올라갔어. 이거 내가 좀 더 욕심 때문에.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뭐 제가 잘못했거나 공무팀에서 잘못했다기보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올라간 공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했을 때 6억 9,100만 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총 7억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4,500만 원 오버 탔죠. 근데 4,500만 원 이상 아마 될 거예요. 여기 예비비 부분도 있었을 거고 세금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윤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이 금액이 된 거니까 이 줄어든 금액들도 사실은 상당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했어요. 다만 건물이 굉장히 이렇게 하면 또 한번 별로 안 예쁜데요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쁘다 라는 걸로 결론 내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번에도 건설 공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조금 하이틴 좀 주십시오. 이게 아이고 박 대표 이거 본다 이렇게 그 정도는 적혀있나? 아무튼 댓글 좀 이쁘게 잘 써주시고 그리고 그것 좀 해주세요. 이 서류를 한 번도 우리한테 저희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에 고정된 댓글을 보시면 제 개인 메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닉네임을 한번 보내주셔야 요청하신 분의 이메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 닉네임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에게 서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의 닉네임을 적어서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댓글 작성, 닉네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이게 타임랩스하고 또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스테이 입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짜라랑, 여기가 B동 마당이다. 이 지붕하고 B동 지붕하고 붙어 있어. 여기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뽀끔 이렇게 또 떠 있다고. 구멍이 뚫려 있고 반대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방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를 높인 게 저기 조금 멀리 있는 산을 바로 볼 수 있게끔 베드를 올려놓은 산.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 여기 대나무까지 보이는 욕조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완공된 현장 스테이랑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준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 찍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여기가 산청인데 산세가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딱 보이죠? 저리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잔디 깔아놓고 여기 물 받아서 물을 빡 채우면 여기 수공간이 돼요. 좀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 용벽이 저 끝에까지 스테이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노바시 높이는 작업은 꼭 해야 되겠다. 어차피 지방 계량도 해야 되고 좀 높여서 저 산을 바로 바라보는 이런 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화장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스테이 입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는 이거 제가 설치한 거 아닙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데 설치가 이걸 제가 다른 그 철제 난간으로 하자 그랬는데 보시면은 여긴 달라. 여기는 이 건물 D가 카페인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차들이 지나다니는 이 도로에서 그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난간이 있거나 뭐 단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가 높아. 서 있는 쪽이 높다고. 여기가 한참 낮다고. 한참 낮지. 한참 낮으니까 경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조금 박혀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딱 다른 느낌인데 건물은 똑같지만 이게 좀 다른 길로 가는 느낌이죠. 프라이빗한 어떤 나만의 공간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벽을 두고 이 가운데 벽을 두고 쫙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또 라운드 벽이란 말이죠. 라운드. 이게 싹 타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길이 싹 타고 가는,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느낌처럼 타고 가죠. 여기가 스테이 주차장이에요. 스테이 주차장이고 여긴 또 내려왔어. 한참 밑에 있지 또. 이렇게 내려온다고. 자, 이 옹벽이 아까 저기 카페랑 연결되어 있는 옹벽. 그리고 요 옹벽은 A동과 B동을 나누는 옹벽이야. 그래서 여기는 A동, 여기는 B동으로 가는데 한번 B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옹벽이 있어. 여기 뒤에는 뭐냐면 창고, 린넨실. 이 벽은 린넨실 벽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짜라랑 이렇게 펼쳐지죠. 여기가 B동입니다. 널찍하죠. 그리고 여기 대나무 담벼락을 설치를 했는데 자, 여기 뒤에는 물탱크가 있어요. B동, 나만의 공간이다 해가지고 비용을 내고 왔는데 물탱크가 등 이렇게 있으면 또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담벼락 설치를 하고요. 여기도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 물을 아직 채우진 않았는데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 짜라랑, 여기가 B동 마당이다. 여기가 전부 다 사실은 잔디였는데 잔디를 없애고 샌딩으로 마무리합시다 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저 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콘크리트로 했다.
이거 설치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이거 설치하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밑에는 타일이야. 이게 전부 다 타일인데 이게 콘크리트잖아. 원래 수영장을 보면은 두 겹이 깔린다고. 두 겹. 자, 두 겹을 깔고 잔디를 하는 거나 두 겹을 깔고 드레인을 만들고 잔디를 까는 거나 그 둘 중 하나의 역할이었다고. 근데 클라이언트께서 여기 잔디를 없애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자 라는 거지. 그때 당시에 장비가 여기까지 못 들어왔어. 옹벽이 많아가지고 장비가 여기까지 못 들어왔다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150만원, 200만원짜리 큰 펌프카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이 두 겹을, 대리석에 있던 두 겹, 담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서도 이걸 빼자. 빼고 타설할 때, 어차피 타설할 때 이거 보면 딱 기어 들어가 있대, 손가락이. 이게 뭐냐면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서 타일을 위로 탁 갖다 붙인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된 거고. 자, 여기는 또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여기 파라소 같은 거 하나 들어올 겁니다. 파라소 한 개 들어오고 베드 좀 들어오고 하면은 딱 이뻐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제 옆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A동으로. 여기도 이런 공간이 펼쳐지죠. 여기 규모는 양쪽 다 50대 50이에요. 저기 끝에 저 모서리 쪽에 이게 땅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쪽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여기나 저기나 크게 다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타일 바로 박치기 시켰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물을 한번 넣어가지고 테스트 한다고 물을 받아 놓은 거고 한번 청소는 싹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붕이 이 지붕하고 B동 지붕하고 붙어 있어. 붙어서 쭉 끝까지 가 있다고.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마른 목골로 가 있다고. 이 지붕도 여기는 얇고 저기는 두껍잖아. 저기 반대쪽에는 한쪽은 좁아지고 한쪽은 넓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뽀꼼 이렇게 또 떠 있다고. 구멍이 뚫려 있고 반대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붕은 한 개의 지붕으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 조명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조명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크랙 보이죠? 뭐냐면 나중에 보수를 땜빵을 하긴 할 테지만 이 벽을 뒤에 세웠다고. 이 카페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벽은 띄울 수가 없었고 이 벽은 뒤에 세운 건데 이 마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왔었어야 돼. 장비 들어올 공간이 한개가 옹벽이 많아. 장비를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크레인으로 장비를 떠서 내리기에도 크레인이 앉을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쪽 벽을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V 커팅 해가지고 V 커팅해서 조인트 먹이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PVC 파이프인 줄 아는데 PVC 파이프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색칠을 하지 말라 했는데 색칠을 해버린 거라. 깔끔하다고 이게. 나는 이게 좀 이 색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외부라 가지고 이게 파이프라, 파이프. 저기 위에서 연결시키는 이렇게 T자로 연결시켰다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보다 이렇게 뚫려서 하늘이 뚫려 있는 공간이 뚫려 있는 게 비가 덜 막혀요. 막힌다 하더라 위에서 쑤셔 넣으면 되니까 이 방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올려두는 공간이죠.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PD가 오늘 촬영하러 가자 그래서 비가 안 와서 다행이랍니다. 제 머리에서 비가 옵니다. 지금. 화장실에 좀 사모님 화장실에 좀 힘을 좀 쓰셨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 저기 대나무까지 보이는 욕조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게 세면대 굉장히 넓고 그만큼 여기 자쿠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쿠지도 저 안에까지 있으니까 옆에 대나무랑 같이 보라고 해놓은 상황이고요. 베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좀 단차가 있죠? 이차 단차를 높인 게 저기 조금 멀리 있는 산을 바로 볼 수 있게끔 베드를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오, 침대가 뭐 이렇게 푹신푹신하나? 어우, 되게, 안 되겠지? 땀을 흘려서 그래서 해건데 내가 어떻게 눕겠냐? 굉장히 편하네. 여기는 보시면은
불이 들어오죠. 여기 무드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무드등 등 들어오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고 바로 뛰어들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지금 뛰어들고 싶은 마음인데 물이 조금 아직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좀 지저분한 상황이라서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가족이 와서 조금 단란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부에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한 형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 건물에 대한 감정도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감정은 안 나와요. 외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나오는 거지, 내부 인테리어가 암만 잘했다 해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이쁘게 꾸며놓고 건물 자체의 감정 가격을 올려놓으면 나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옹벽들이 건물 가치를 훨씬 더 높여주고, 미로 같은 이런 구조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좀 넓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가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설명하는 그런 촬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했고, 그리고 카메라 동선도 제가 미리 정리해서 하긴 했지만 또 촬영은 항상 제 마음대로 해요. 제 머릿속에서 시키는 말만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짜놓은 거가 있어도 막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이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든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기 옆에 우리 브랜딩 2기 현장의 B 요 소장이 있어. 지금 같이 왔거든. 그래서 거기도 한번 현장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또 그것도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건물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알려주고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이 아키우노의 건축 스타일이 어떻다라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고, 뭐 이게 옆에 게스트라도 누군가 있으면, 다마고치 소장이라도 있으면 같이 이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말로 이렇게 씹어가면서 고충들 들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소장이 또 바빠요. 다음 현장 준비하느냐, 다음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왔는데, 브랜딩 기획 2기 B 현장에서는 그 소장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오디오도 살고 할 것 같으니까, 다음 현장부터는 같이 소장님들이랑 같이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현재 여기 산청 현장도 그렇고 저기 B 현장도 그렇고, 여기는 현재 논이었어요. 저기 현장은 과수원이었고, 흙은 좋은데 그만큼 오랫동안 논으로 활용했던 땅이다 보니까 물의 배수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공사하면서 이 밑에 동네 어른들 막 자주 오잖아요. 얘기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 옛날에 6.25 때도 여기가 논이었고, 6.25 때 논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땅이 물기가 많겠노. 이게 저벅저벅 할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빠져요. 여기 옆에 저수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 계량 공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저 B 현장도 마찬가지. 물이 저벅저벅하게 나오는 현장이다 보니까 지방 계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기 위에 아까 전에 관광지가 있다고 했잖아. 옛날에 6.25 때 그러니까 북한 그 군인들이 저 산에 많이 숨어 있었대, 옛날에. 그래서 어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총싸움 난리 났다, 총싸움 많이 했던 동네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면 이제 그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를 못한 거지. 싹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산에 많이 숨어들어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총싸움을 더 했던 곳이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비가 너무 자주 왔던 거예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퐁당퐁당으로 오는 거지. 비가 오면 하루 말리고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말리고 나면 또 비 오고, 또 하루 말리고 나면 또 비 오고, 밑에 물 차고, 막 집안 계량 전에는 텁하게 해놓으면 다시 물이 다 차고, 물 빼나오면 다시 물 쫙 차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좀 오래 걸렸고, 더군다나 옹벽이 땅 대지 전체를 다 뒤덮고 있어요. 옹벽이 전부 다 뒤덮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옹벽, 그 벽체 한 개만 보시면 안 되고, 옹벽을 세우려면 기초판이 필요해요. 옆에서 단면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기초를 치야 되려고 이렇게. 이 기초를 치면 땅 전체를 다 팠다 보면 돼, 이렇게. 기초끼리 엇갈리고 이랬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공사가 되게 재밌게 힘들게 마무리했던 현장입니다. 클라이언트께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사가 다 되는 기간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참고 잘 견뎌주셨고, 아까도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드디어 끝났다고. 그래도 이게 주변 동네에서 이쁘다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용으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아끼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우리 회사에서 여기 숙박권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무료로 나갈 수 있는 티켓을 4장, 그리고 인플루언서들하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티켓 한 2개 하고, 그렇게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클라이언트께 말씀드려서 성수기 때 한 번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CS팀하고 소통해서 티켓이 몇 개인지 한번 보고 뽑아서 추첨해서 무료 숙박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테이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스테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평생 노숙할 일은 별로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재워주시겠지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오늘 더운데 촬영 고생한 거 영상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완공된 현장 스테이랑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준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 찍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여기가 산청인데 산세가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딱 보이죠? 드리움. 자, 반갑습니다.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나와서 찍는 거는 뭐가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3년? 2년? 브이로그 할 때 한번 찍었구나. 브이로그 할 때 한번 찍었고, 준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 찍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근데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뷰가 좋아요. 여기가 산청인데 산세가 좋습니다. 산세가 좋고 여기 맛집도 많습니다. 방금 밥 먹고 왔는데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완공된 현장 스테이랑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허허벌판 논이었어요. 논을 2개를 합친 거야. 이게 낮은 쪽, 높은 쪽, 많이 높은 쪽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레벨을 좀 조절해서 최대한 반토가 없게끔 저희가 작업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다 달라요. 건물이 보면 옹벽들이 레벨이 다 달라. 레벨이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저기 뒤에 건물 보이고 나무 보이고 대나무 보이고. 자, 이거를 연출을 했던 현장입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딱 보이죠? 드리움. 여기 간판도 스텐으로 해서 까치발 달아서 달아놨습니다. 약간 문양이 명품 브랜드 문양 같죠? 여기는 램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쭉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이 옹벽과 이 옹벽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옹벽과 이 옹벽이 떨어져 있어. 공간이 있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동시 타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딱 타설하면 저 안에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씩 따로따로 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만약에 이걸 붙여서 타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콘크리트는 한 번 타설할 때 한 번 타설로 끝나요. 그래서 한 번 치고 두 번 쳤을 때 이 벽은 절대 붙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붙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 금이 쫙 간다고.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게 아닌데도 금이 가 있으니까 좋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칠 때는 이렇게 띄워놓고 칩니다. 여기 경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경사가 많아요. 경사 쭉 이렇게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울리잖아. 이런 모습들이 좋다고. 요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이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잔디 깔아놓고, 왜냐면 요즘에 카페를 오더라도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애기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놀 공간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나 지장물 없이 잔디만 쭉 깔고, 여기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쭉 따라가면 원래는 수공간이었어. 여기 물 받아서 물을 꽉 채우면 여기 수공간이 돼요. 좀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확 납니다. 물소리가. 지금 보면 매미 소리 나고, 이게 가지가 흔들리면서 바람 소리도 나고, 여기 물만 넣으면 물소리, 졸졸졸 물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앉아서 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옹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 옹벽이 저 끝에까지 스테이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돼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는 옹벽입니다. 거대한 이 옹벽,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옹벽 넘어서 저 반대편에는 스테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어. 이 옹벽 한다고. 건물의 규모보다는 이 옹벽과 이 부대 시설 전체를 꾸미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은 뭐냐? 여기 이렇게 에어컨하고 실외기 공간이에요. 실외기 공간. 근데 여기서 또 저기 앞쪽으로는 여기 주인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방이 있습니다. 아기가 쉴 수 있는 방인데, 그 방에서 문이 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고, 이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다 돈이라. 무슨 말이냐면 조명들 위치나, 그리고 저기 다 전기 배선이 다 날아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성토해 놓은 곳이고 잔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자, 여기 밑에는 또 유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잔디가 지금 뽀송뽀송해 굉장히 지금 좋거든. 근데 이 잔디가 밑에 유공간이 없고 밑에 그냥 진흙바닥이다 그러면 물이 뽀글뽀글 차고 올라온다고. 저벅저벅 이렇게 차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얘들이 말라 죽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도 죽고 물을 너무 안 줘도 죽는데 차고 올라오면 죽어요. 그래서 요 밑에도 유공간이 다 깔려져 있고, 여기는 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아직 오픈하지 않았고 가오픈 단계예요.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웰컴티, 들어오시면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뭐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여기 관광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지금 요 주변에 뭐 마트도 없고 슈퍼도 없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분위기가 이래요. 앞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바다를 볼 때도 이쁜데 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웅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바닥 레벨을 만드는데 조금 사실 냈었어요. 요 땅이 한참 밑에 있었어요. 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한참 한 3m, 4m 밑에 있었어. 근데 3, 4m 밑에면 요 밑에 땅이랑 레벨이 똑같다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나무들에 다 가려졌었단 말이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위로 좀 한참 좀 3, 4m 들어 올려서 뒤에 레벨이랑 맞추면서도 이 분위기, 그냥 이 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클라이언트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땅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랬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쪽에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이게 노밭이 높이는 작업은 꼭 해야 되겠다. 어차피 지방 개량도 해야 되고 좀 높여서 저 산을 바로 바라보는 이런 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스테이랑 카페랑 합쳐서 평수가 100평 미만이에요. 그게 크지 않는 평수란 말이지. 근데 60평이나 쳤을 때 건물만 뜩 놔두면 정말 볼품 없어요. 엄청 작게 느껴진단 말이지. 지금도 요 카페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다물 2개나 지나고 복도를 쭉 따라와서 카페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길을 꼬우는 이유가 비교적 넓어 보이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입구를 좀 가려놨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되겠네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화장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양변기 1개씩 넣어놓고 그래도 깔끔하게 마감을 했다. 사실 저는 인테리어는 비교적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말자. 딱 미니멀하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형태로만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관을 신경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여기 이 현장,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들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건물을 싸고 있는 이 옹벽들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 여기 토목옹벽도 했겠지만 토목옹벽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건물 외 옹벽들, 건물을 싸고 있는 이 옹벽들에 대해서 여기 옹벽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끼리 막 연결되고 묶이고 썰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좀 더 높은 공간은 땅 깊이 더 파가지고 기초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카페 앞에 있는 물 받는 곳에 보면 원형 기둥도 3개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 원형 기둥도 의미가 있죠. 3개 딱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옹벽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내부보다는 외부의 조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현장입니다. 스테이에 들어가는 입구도 한번 가볼 텐데 입구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보인다. 여기가 B동입니다. 널찍하죠? 그리고 여기 대나무 담벼락을 설치를 했는데, 자, 여기 뒤에는 물탱크가 있어. 이거 설치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이거 설치하는데. 자, 옆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룸 밤입니다. 수영장 물 좀 갈아가지고 청소해서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